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말만 들어도 신기한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UAM,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UAM이라는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UAM이 대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UAM이라고 하면 이제 그 표현은 뭐 Urban Air Mobility,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을 하나씩 풀어서 해보면 도심, 항공, 뭐 교통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도시 내에서 뭐 화물이라든지 사람 이제 이런 운송을 지금 종래의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뭐 도로, 뭐 지하철 또는 이제 항만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항공, 이제 공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네. 라는 이제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2차원적 공간에 이제 교통 체증이 워낙 심하고 뭐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적 수단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뭐 RAM, 뭐 지역 항공을 잇는다든지 뭐 AAM, 뭐 차세대 그런 항공교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네. 다 UAM과 같은 이제 차세대 항공 이동 수단이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만 들어도 신기하고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 또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UAM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러니까 항공 기체와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이제 기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면 도심 속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작으면서도 가볍고 또 엔진이나 이런 출력 같은 것도 좋고 또 이륙 방식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륙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륙 방식이라든지 기체라든지 기체 합금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이제 엔진, 뭐 에너지, 뭐 이제 배터리 이제 이런 쪽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거 말고 또 이제 운용 시스템. 결국 이제 도심 내에서 그러니까 저 교통도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는 신호등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게 근데 이제 한 대, 두 대가 떠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이 되면 정말 수천 대, 수만 대가 영화에서 보듯이 네. 이렇게 수만 대들이 떠다니는데 그럼 그게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네, 이제 항공사고. 그쵸. 네. 이제 그런 사고들이 안 나게 하도록 그런 이제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그런 운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로는 결국 이제 항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뭐 예약을 하고 탑승을 하고 그런 뭐 관리를 해주고 이제 그런 일종의 서비스 저희가 뭐 비행기를 타면 뭐 식사도 나오고 그쵸. 이제 각종 서비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제 타고 나는 그 터미널과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제 그거에 따른 뭐 보험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대적인 뭐 건설 제반 산업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들이 있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한 분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전망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20년에는 뭐 70억 달러, 뭐 9조 1천억이니까 아주 크진 않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2040년으로 보면서 1조 4,749억 달러. 그러니까 한 이제 하나로 따지면 한 2천조 원. 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100배, 200배 이상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업별 전망을 보면 여행 산업이 가장 크고요. 8,510억 달러. 그다음 화물 운송 시장이 4,130억 달러. 뭐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솔루션이 1,980억 달러, 군사나 국방이 12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에서 나온 발표 자료들을 보면 2040년 무렵에는 한 13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40년이 목표라고 하니까 약간 다른 산업 성장은 전망할 때와는 느낌이 좀 다른데요. 그렇죠. 굉장히 장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산업 전망 데이터들을 보면 뭐 2025년, 뭐 2030년 이렇게 짧게 끊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가깝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데이터들도 좀 불확실하고 데이터들도 좀 차이가 커요. 그렇지만 대신 또 굉장히 장기간을 보지만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는 그런 이제 큰 시장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이제 자율주행이 초반 바람이 불었을 때 한 10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자율주행이 우리의 거의 근처까지 왔지만 10년 전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아니 말이 돼, 어떻게 였죠. 네.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저거 누가 타 네. 그랬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작해서. 거기도 네. 온갖 IT와 뭔가 무슨 AI와 뭐 온갖 자동차와 이제 온갖 기술들이 결합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와 비슷한 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공중으로 확대된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서의 시도들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상이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아직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UAM의 개발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당연히 이제 항공에서 좀 더 선진적인 네. 이제 그쪽이 조금 더 빠르긴
한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세계 에어택시 선두주자 3인방이 미국의 뭐 조비 에이비에이션, 독일의 볼로콥터, 릴리움 이제 이 세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모두 빠르면 2024에서 2025년에는 상용화를 하겠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2024년이면 정말 내년인데요. 그쵸. 네. 예. 이제 미국 조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UAM을 이미 개발을 해서 연방 항공청으로 일단 항공 운송업 승인을 받았어요. 네. 이제 나머지 승인들도 남았지만 어쨌든 1차적인 승인은 지금 마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독일의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파리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네. 파리 올림픽에서 이거를 원래 올림픽 이제 선진 이런 문화들이 많이 그쵸. 보이니까 네. 거기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와우. 해가지고 네. 이미 파리에서 2명을 태우고 시범 운행을 마쳤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 올림픽이 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릴리움이라는 회사도 뭐 독일이나 브라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상업 에어택시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또 재밌는 게 기존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어메리칸, 뭐 일본 항공 그런 이제 각 전 세계 유명한 항공사들이 이 기계들에 대해서 이미 선구매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0년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심공항 교통 로드맵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아직은 뭐 대중적인 그런 관심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신기술에 대한 수용 의지가 높고 뭐 ICT나 배터리 이런 부분들의 기술 발달이 있으니까 가보겠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2022년에서 24년까지 비행 실증을 하고 25년에 뭐 상용화를 시작해서 30년부터 상용화를 해서 뭐 35년, 40년이 되면 뭐 100개 노선 이상을 해보겠다라는 네. 지금 로드맵을 그렸고 물론 이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의지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UAM에 관여하는 이제 업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런 네. 약간 이제 컨소시엄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체 제작은 뭐 현대차, 한화시스템, 뭐 운항 시스템은 대한항공, SK텔레콤, 뭐 공항공사. 뭐 가망 능력은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뭐 배터리는 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주요 업체들을 선정을 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선정했던 업체들보다 지금 숫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지금 이제 수십 개 이상의 업체가 말씀드리지 않은 수십 개 이상의 업체들이 들어왔고 오. 뭐 이제 통신사라든지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가고 있는 뭐 현대차나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체 개발을 위한 별도 사업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 다가오고 있고 또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기대가 되는 만큼 걱정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예상이 되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 딱 이게 어떤 이슈가 있다 정비된 건 아닌데 네. 예상되는 거는 뭐 인허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한 항공기를 할 거냐, 그다음 뭐 환경, 그다음에 뭐 책임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 법학 쪽에서도 이걸 같이 좀 보고는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분명 기대도 사실 크지만 우려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는 산업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UAM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 나온 얘기들은 그거였거든요. 네. 이게 도심 환경이 이미 포화됐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어떤 이제 도로를 만든다라는 게 네. 사실 도로를 만들면서 결국 아스팔트를 깔고 정말 이런 녹색들을 이제 걷어내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며 또 이제 길들이 점점 도시화가 커지면서 거기서 보내는 시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걸 얼마나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뭔가 시간이나 그런 소비들을 좀 줄여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강한 니즈들이 굉장히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네. 거기다가 이게 뭐 결국 환경적으로 더 오염이 되냐고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결국 앞으로 가면서 하는 것들은 뭐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친환경 모델들을 네. 같이 가고 있다. 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그렇게 뭔가 도시화돼서 편한 것도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흐름인가? 사실 항상 이런 신산업이나 신기술 스타트업을 대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이걸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흐름인가? 라는 네.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통상 갈등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조금
중국과 이제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적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 노출이 많이 안 됐는데 네. 그 최근 몇 년 사이 사실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을 이뤄냈거든요. 어떤 발전을 이뤄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도시를 하나 정해갖고 예를 들어 네. 그 도시에서는 상업용 드론을 무제한으로 쓰도록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는 택배하면 아직도 이제 퀵서비스 배달 다니시는 분들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다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음식 배달 이런 거를 다 드론이 하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학, 군사, 우주 많은 영역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도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안전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목해 보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미래 먹거리, UAM,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